지금부터 자료로 보는 한국사 제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고려시대 여성 호조와 호족을 보면서 새로운 고려시대 여성의 활동을 보셨죠. 오늘도 자유로웠던 고려 여성의 재혼이라고 하는 걸 봐서 고려 여성사 두 번째 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역시 여러분들이 사가가 쓴 글, 사료하고 전문 해설자의 해설, 해당 학자의 논문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역사 현장 재현 능력 및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이 저절로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자유로웠던 여성의 재혼, 고려 여성의 재혼에 대한 소개 글은 이승장이라고 하는 분의 묘지명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원문을 보고 문문을 해석드리겠습니다. 공, 성 이씨, 휘 승장, 자 질부, 상주 경상 부인, 부 동민, 소 여계 해북, 학 우경, 재학 여출령 지상 제명, 탁 을제, 관 직원지 감찰국사. 공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승장이며, 그러니까 이승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는 질부로 상주 경상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동민은 어릴 적에 개해와 함께 상경해 개경에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제주와 학문이 박춘령, 정지상과 이름을 나란히 하고 일제에 급제하여 벼슬이 권지 감찰어사에 이르렀습니다. 공유고 급지학, 의부이 갑인, 불욕타방학, 장여기자 동업. 공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학문의 뜻을 둘 나이가 되자 지우학 15살이 됐다는 거죠. 의붓 아버지가 집에 가난하다며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의붓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모 집 불가왈 첩 이 의식 고견괴 백주 연기 유복행 금성 동지 우학 피리 투속 이부 본도 비종 후진 약 불 이주고 하면 복견선 부어지야 수용단기지 내이 공간학 솔성제 개종선부 구업이야. 하지만 이승장의 어머니가 이를 반대하면서 그때 이제 재혼한 어머니죠. 첩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절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유복자가 다행히 학문의 뜻을 듣고 있으니 반드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본래 속해 있던 무리로 들어가 그 뒤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다시 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마침내 그 뜻대로 용단을 내려 아들을 솔성제에 입학시키니 대개 전 남편의 예전에 하던 일을 따르게 한 것이다. 공 학취문변 제조일신 차면견두각 사림계위 이시유자계. 이승장 공이 학문이 쌓이고 사물을 분별하는 재주가 날로 새로워져서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니 사림에서 선비들이 모두 이씨 가문이 아들을 잘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무자춘 종시 대사성 김공 돈중문화 탁제 이인진사
김공수희 예문생 유불이괴거 위한 급 신연추 공첩 출신 급제 연후 희견 안문활 오학득인 가견 어차 1168년 봄에 시험에 응시하여서 시대사성 김돈중 문화에서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김돈중은 비록 문생에 속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으나 수석으로 뽑히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가을 공이 급제한 뒤에야 기뻐하며 내가 과거에서 인재를 얻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범 사지구사자 구혹금림 국학 득서일관 즉 무불현용 종신위영 공 시자봉산 옥당 양력대학 볼순영간 천루동조 요자 니리 저위 관환지영 막공약야 역주 고려묘지명 집성상 이승장 묘지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선비로서 벼슬 하려는 자가 만일 한림원이나 국자감 중 한 자리를 얻게 되면 그의 재능이나 학문이 빛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림원이나 국자감의 관직에 오르는 것을 평생 영광으로 여겼다. 이승장공은 봉산의 한림원에서 시작하여 대학을 두루 거치고 몇 년 되지 않아 태자의 유효자로 옮겨 여러 차례 태자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니 관료로서 영예가 공과 같은 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 글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국문과 원문을 통해서 그 묘지명을 쓴 분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승장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의붓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성장을 해서 이승장공이 이제 학문의 뜻을 둘 나이가 되니까 의붓아버지하고 의논을 했겠죠. 의붓아버지께서는 이제 집이 가난하다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승장 아들과 함께 의붓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 이제 재혼한 어머니가 이를 반대하면서 본인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 여겼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유복자 이승장이 다행히 학문의 뜻을 두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아버지가 그 생부가 원래 속해 있던 무리에 들어가서 그 뒤를 뒤따르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다시 보겠습니까?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니까 반대가 먹혀서 이제 의붓아버지도 이승장공을 솔성제라고 하는 당시 사립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시켰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승장의 생부가 했던 그 학문의 길, 관료의 길을 이제 따르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묘지명을 썼던 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공의 학문이 쌓이고 사물을 분별하는 재주가 날로 새로워져서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니까 당시 사림에서 선비들이 모두 이씨 가문이 아들을 잘 두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파악한 당시 이승장 묘지명을 쓴 역사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문학자가 해설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재혼한 엄마가 얼마만큼 이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승장 묘지명은 고려 명종 때 감찰 어사를 지낸 이승장의 삶을 기록한 것이고 묘지명은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고 그 시점은 이제 1193년 시점에 묘지명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려시대에서는 죽은 사람의 가계와 법푯을 가족관계, 인품과 주요 행적 등을 주로 돌에 새겨넣은 묘지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묻어주는 것이 이제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지배층의 묘지명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묘지명을 통해서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밝혀주는데, 이승장의 묘지명에는 뿐만 아니라 짧지만 이승장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고려시대 재혼한 여성과 그 자녀가 받았던 이제 사회적 대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승장의 생부, 아버지는 이제 이동민이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권지 감찰의사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부인도 권지 감찰의사를 했던 부인도 이제 이동민이 죽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자 이제 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는 게 아마 고려시대 때는 자연스러운 그런 그 풍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승장의 아버지가 이제 그 죽자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죠. 재혼을 한 남편이 전 남편의 아들인 이승장에게 학업 대신에 이제 자신의 일을 돕도록 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의 제기해서 본인이 이제 생계 때문에 수절을 못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그 학업을 하지 못하면 죽어서 전 남편을 뵐 면목이 없다라고 이제 맞서서 결국 이제 그 의붓아버지도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이승장의 어머니는 이승장을 당시 최고의 사학인 그 최충의 설성제에 입학시켜서 관직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묘지명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재혼한 여성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펼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능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고려 여성은 그 재산을 균등히 상속받고 또 호주가 될 수 있었던 당대 사회 분위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문학자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재산을 균분 상속했기 때문에 여성도 주된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한 경우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고 또 결혼 중에 사망할 경우에도 상속할 자신이 없으면 이 재산을 친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또 이 당시에서는 그 서류 부가혼과 같이 사위가 그 처가에서 결혼 생활하는 풍습이 널리 유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요.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도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승장의 어머니 경우를 보게 되면 묘지명에서 이제 비록 생계 때문에 재혼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와 달리 이승장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승장을 임신한 상태에서 재혼을 했다는 사실하고요. 또 이승장을 개경의 그 명문사립에 유학 보내서 그 과거에 급제하도록 뒷바라지한 것을 볼 때 이승장의 어머니가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그러니까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통해서 상당한 재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전문학자께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승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재가를 했음에도 이제 구차한 기색 없이 당당히 사별한 전 남편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 사료를 통해서 전문학자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승장의 묘지명뿐만 아니라 다른 글 속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다고 이제 거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송나라에서 그 사신 일행으로 왔던 서공 같은 경우는 고려 도경에서 어떻게 고려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었냐면, 고려 사람들은 아주 쉽게 혼인하고 쉽게 헤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 송나라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 예법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가소롭다. 이렇게 이제 그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외국 사람이 보기에 고려 사람들은 이제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이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왕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죠. 중에서도 재혼녀들이 있었는데요. 충수광의 다섯째 부인인 수비 권씨는 원래 이제 전신의 아들과 결혼했었는데 이혼 후에 왕의 부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충렬왕의 세 번째 부인이 숙창원비 김씨도 과보로 있다가 이제 왕의 부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선왕의 후비인 순비허 씨는 전 남편에게서 이제 3난 4녀를 낳았는데 궁에 들어와서 이제 충선왕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에서 낳은 자식들이 모두 왕자와 공주의 예로서 이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재혼이라고 했고, 재혼했을 때 재혼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이제 차별받지 않고, 그렇게 그 대우를 받는 것이 이제 고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승장의 어머니가 재혼을 했음에도 이승장은 전혀 이제 신분상의 결격 사유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임명될 수 있는 청유직을 거치면서 출세를 하기도 했고요. 순비허 씨의 전 남편 자식들이 왕자와 공주의 예로 대우받은 점을 보게 된다면 고려시대에는 재혼녀뿐만 아니라 재혼녀의 자식들도 사회적 차별을 당하거나 관직 진출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음을 이제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의 사료에서는 의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서 그 재혼녀의 그 자식들에게도 음서의 혜택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고려시대에 또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이제 오히려 남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 무신집권 시대 권수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들이 선망하는 부강친이 된 결령에 임명되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이제 사양하고 말았었어요. 근데 당시 정부인이 있어도 경제력이 있는 부인으로 바꾸는 추세여서 그 권수평의 친구들은 권수평에게 부잣집 딸에게 새 장가를 들라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된다면 남성들이 이제 부와 명예를 위해서 부인과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는 일도 이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이제 남성 측이 많았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부인이 죽었을 경우 재혼은 당연했지만 여성의 경우에서는 수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으로서 추앙을 받았는데요. 사료에서 이승장의 어머니가 자신이 생계 때문에 수절하지 못했다며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절을 강요당하고 재혼녀의 자녀에게는 과거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고려시대에서는 여성의 재혼이 이제 비교적 자유로웠고, 재혼녀와 재혼녀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이제 그 전문학자가 해설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 중요한 생각들을 정리하겠죠.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고려시대에서는 죽은 사람의 가계와 벼슬, 가족관계, 인품과 주요 행적 등을 이제 주로 돌에 새겨 넣은 묘지명을 그 사람과 함께 묻어주는 것이 이제 집백징사에서 유행했다. 그러니까 묘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했던 거고요. 또 그 이승장의 묘지명에는 이승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짧지만 이승장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당시 이제 고려시대 재혼 여성과 그 자녀들이 받았던 그 사회적 대우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 해설을 하고 있고요. 이승장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 남편이 전 남편 아들인 이승장에게 학업 대신에 이제 자신의 애를 돕도록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강력히 이제 이의 제기를 해서 본인의 생계 때문에 수절을 못하고 재혼하였지만 본인의 아들은 학업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전 남편을 볼 면목이 있다라고 이제 맞서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의붓아버지도 이제 거기 그 어머니의 그 이의제기에 동의를 해서 결국 이제 이승장의 어머니는 이승장을 당시 최고사학인 이제 최충의 솔성제에 입학시켜서 관직자로 만들게 된 걸 보면 고려시대 제형 여성이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여성은 이제 여성도 이제 재산을 균등히 상속받고 호주가 될 수 있었던 이제 당대 사회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겠다라고 이제 해설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시대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재산을 균분 상속했기 때문에 여성도 주된 상속의 대상이었고, 또한 이제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한 경우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고요. 결혼 중에 사망할 경우에서 사망했는데 상속할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을 남편이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친정으로 되돌려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는 서류,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머물죠. 어디에? 부가. 그 부인의 집에 머무는 그런 결혼 형태가 있어서 이제 사위가 처가에서 결혼 생활하는 풍습이 널리 유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고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조선시대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가의 원문과 전문학자 해설은 두 번에 걸친 요약문으로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리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전문학자들의 글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연 고려시대 여성의 자유로운 재혼에 대해서 본인의 주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했던 거는 아마 이 자료를 쓰고 있는 논문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이제 그 우리 역사 넷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제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시대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병인 교수, 이현정 선생이 쓴 글과 권순영 선생이 2017년에 쓴 글 고려시대 절부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에서 이승장의 묘지명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략간략하게 보면서 그 이승장 묘지명 속에 이승장 어머니에 대한 그런 기록을 전문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권순영 선생이 쓰신 고려시대 절부에 대한 고찰 중에서 이승장의 묘지명에 대한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사회구조적으로 이제 수절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 조선시대하고 그게 달랐죠. 또 국가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절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절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가? 이들은 이제 무슨 생각으로 수절을 했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그 이승장 묘지명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학문의 뜻을 들 나이가 되자 의부가 집이 가난하다고 하여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동업하도록 하였는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승장의 어머니가 이제 불가하다고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첩이 의식 때문에 그 백주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복자가 다행히 지금 자라나 학문의 뜻을 뚫 나이가 되었으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본래 속해 있던 무리에 속하게 하여서 그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보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뜻대로 용단을 내렸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미 읽었던
그런 묘지명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권순영 선생이 해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승장의 어머니는 남편 사후 유복자를 데리고 재혼하였습니다. 재혼한 남자는 아마도 양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수절하고 싶었으나 생계 유지를 위해 할 수 없이 재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생 동일홍은 좋은 집 따님과 기생의 사이, 그 마음 사이에 얼마나 다를까. 가엾다 백주의 굵은 절개요. 두 마음 안 품기로 맹세하였으니 라고 해서 수절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주 19번에 있는데 보안집에 실려 있는 글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수절과 생계 문제, 그 재혼 문제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 수절을 설명할 때 이제 백주의 굳은 절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장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기생 동인홍 이 두 사람은 죽은 남편에 대해서 혹은 정인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제 그 백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백주가 누구냐를 보면 이제 그 공자가 모은 시경이라고 에 나오는 노래로 과부였던 공간과 재혼하려는 이제 부모의 압력에 저항하면서 절개를 지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승장의 어머니하고 이제 그 기생 동일홍이 실제로 시경을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서는 이제 글을 읽고 실존한 여성들의 존재가 또 이미 보이고 있고, 제법 몸자를 알아서 의뢰에 밟거나 자식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수절, 그리고 이제 생계 문제, 그리고 이제 재혼,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용했던 이제 여기서 백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시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일시, 행적, 무덤의 방향 등을 적어서 무덤 앞에 묻은 돌이나 두판과 거기에 새긴 글인데, 이것이 이제 묘지명의 그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김병인 교수하고 아마도 그분의 제자인 이현정 선생하고 이제 그 묘지명을 통해서 이제 고려시대의 여인에 대해서 글을 쓴 글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오른쪽에 표 1을 보면 그 남성과 여성 묘지명의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출신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친가 가문도 양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외가 가문도 양쪽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직생활은 이제 남성 묘지나 그 묘지명이 들어있는데 여성 묘지명에는 없고, 행적도 남성 묘지명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가령 효행과 관련 기록들이 남성 묘지명에는 거의 없는데 여성 묘지명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성품에 대해서 양쪽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녀에 대한 기록은 이제 여성 묘지명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 묘지명에서는 이제 비중이 낮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물일시는 당연히 양쪽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또 명문, 거기에 대한 시문도 양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게 되면, 당시에 이제 여성의 가정생활은 이제 주로 시부모 봉양, 제사를 공경하게 받들고 이제 자녀의 교육에 힘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외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아랫사람들을 이제 잘 다스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성의 가정생활을 잘 꾸리는 것은 곧 남편이 집안 살림에 신경 쓰지 않고 관직에 종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남편에 대한 그 내조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 묘지명들에 보면 이제 대부분 그 남편이 외직으로 나갈 때 부인이 합격해서 내조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여성 묘지명을 보면 이제 아들, 딸, 그러니까 자식 기록이 상세하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딸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아들의 출세와 딸의 출가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자식들이 좋은 벼슬에 나가거나 성품이 잘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령 김윤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처 인시묘지명을 보게 되면 나라의 공을 세우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있고 현명한 아들이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 부럽지 않은 일을 부인은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에서는 바깥 생활만큼 이제 가정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는 남성의 경우 직접 이제 국가의 관리가 되어서 공을 쌓을 수 있었던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편과 자식을 출세시켜서 나라의 인재가 되게 함으로써 여성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성 묘지명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의 출세가 중요하게 기록된 이면에는 그만큼 여성의 내조가 굉장히 지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묘지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령 이제 이자성의 처 이씨의 묘지명을 살펴보면 남편인 이자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녀는 이제 40년간 과부로 수주를 하였으며 그런 동안에도 두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모두 학문으로 출세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그 이자성의 처 이씨가 묘지명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은 이제 그녀가 선대 가문보다 본인의 수절과 자식을 학문으로 출세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두 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식의 출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여러 아이들이 학문에 힘써 이제 각기 이제 입시양명하여서 마침내 조정에 들어가서 좋은 벼슬을 하게 된 것도 이건 보통 이제 그 어머니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형제 세 명이 급제하면 임금이 이를 아름다운 일로 포상하고자 특별히 이제 담당 관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세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을 경우 해마다 창고국시 30석을 그 어머니에게 내려다주고 자식을 낳기는 그런 공로를 표창하게 했다라고 해서 자녀의 출세는 국가에서 표창할 정도로 이제 어머니의 공로로 여겨졌고요. 또 그 고시묘지명에서 보게 되면 그 대부인은 명문의 딸로 절조에 있는 지어미와 자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지아비가 청렴하고 절을 지킨 대장부가 되게 하고 아들은 이제 유학의 통달한 명재상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히 볼 수 있는 그 덕, 여성으로서의 덕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으니 볼 수 없는 것은 지질로 이보다 더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아들이 명재상이 된 것을 이제 어머니의 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기록에서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이 청렴하고 절을 지킨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이제 부인의 덕이라고 설명을 해서 고려시대 여성은 남편과 자식을 어떻게 내조하고 교육시켰는가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명을 통해서 봤을 때 고려시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그 남성과 여성 묘지명의 내용과 구성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남성은 이제 관직과 행적을 중심으로 한 그 남성의 그 개인적인 업적을 강조하고 있었고 여성들은 이제 주로 가정생활과 자녀에 대한 내용을 기술로 해서 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죠. 또한 이제 남성 묘지명에서는 이제 부인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이제 지의 마지막 부분에 간략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어서 묘지명 전체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에 여성의 묘지명에서 보면
남편에게 대한 기록은 대체로 이제 앞부분에 위치해서 그 남편의 가문과 관직이 이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남편에 대한 짧은 기록이라도 여성 묘지명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서 이제 묘지명을 갖고 있는 여성의 유형과 성향을 살펴보니까 그 여성의 유형으로서는 이제 정절, 효, 남편 내조, 자녀 교육 등으로 이제 구분되어질 수 있고요. 이 중 이제 정절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고려시대 여성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묘지명의 성향을 고찰해 보았는데, 이에 이제 불교와 유교의 여성관, 고려의 유교 장려 정책 등을 통해서 이제 묘지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불교보다는 이제 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묘지명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승장 묘지명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시대 여성들이 조선시대 여성들하고 어떻게 갖고 달랐는가라고 하는 점들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는 그런 점들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주차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고려시대 여성 호주가 하는 거하고 이제 호적제도를 살펴봤고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재혼이 굉장히 자유로웠고, 재혼녀나 재혼 자녀들도 그렇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두 편의 사료들을 통하고 두 편의 사료들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해설, 그리고 이제 관련 학자들의 논문들을 보게 되게 되면서 고려시대 여성들에 대한 영모조모를 여러분들도 이제 간략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